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더 이어서 통일신라에서 발전한 사상과 예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상과 예술 부분이 바로 뭐다? 왕권 강화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상과 예술이 뭐가 있는가 라는 거 하는 것을 한 번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삼국시대 문화 배울 때 예습을 했었는데요. 바로 불교와 뭡니까? 유교 또는 유학이라는 걸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측면에서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유학이 갖고 있는 기능, 이런 부분을 예습을 했던 것 같은,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오래된 미래인 과거 이제 수업을 다시 돌아가 보면, 불교 부분에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백상통합이었죠. 그래서 불교 역할이 이제 백상통합이 있다. 그리고 유학의 목적은 관리 등용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불교와 유학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 또는 사상의 이제 내용 또한 이제 이게 현재 어떻게 남아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 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목을 보면 불교 사상의 발달과 대중화라고 나오죠. 그죠? 이 대중화라는 측면을 좀 핵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발달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에서는 승려들이 많이 당나라에 가는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불교 이론을 배우고 왔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러니까 좀 더 학문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학문적인 성격이 강해졌다는 뜻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더 낫다, 아니다,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논쟁적인 이제 불교가 좀 더 이제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인물 두 명은 바로 원효와 의상이 되겠습니다.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상 같은 경우는 신라 사회의 통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상도 대중화라고 하는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명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의상, 원효부터 볼게요. 원효 같은 경우는 화쟁사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지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일심, 논쟁하지 말고 어쨌든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화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또 뭘 했냐, 바로 불교를 평민층에게 보급했다, 무외박을 두드리면서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를 평민층까지 보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상인데, 이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다. 결국에 이제 그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했다고 하니 이 선진불교라고 하는 중국 불교를 배워와서 신라에 중국과 비슷한 종파를 개창을 했고, 또한 이제 여러 사원들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학생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는 두 번째 사상인 유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발달을 했다는 뜻인데, 유학이 결국에 무슨 의미이냐? 바로 왕권을 강화한다. 또한 뭐겠습니까? 관리의 등용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관리를 등용하려면 첫 번째 뭡니까? 학교를 만들어야죠. 학교 이름은 국학입니다.
신문항 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원상황 때에는 학교로 설치했으면 관리 등록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시험을 쳐야 되죠. 시험의 이름이 바로 독서 삼품과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신문항 때는 국학, 원상황 때는 독서 삼품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결과 누가 발달하게 되었나? 바로 주로 유두품이 많아졌다 하는 거. 유두품 어떻게 보면 진골이 아니지만 품종 중에서는 제일 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등용 또는 상위 이제로 올라가는 욕심이 좀 강한 계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우리 인물들 한 명은 연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강수, 설총, 지주원, 김대문 여기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시켜서 학습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분 이제 우리가 불교 예술인데 요 예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을 볼 때 처음에 뭡니까? 절, 죠? 절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상기를 해보면 절에 있는 부처님의 무덤, 탑, 부처님의 상, 불상.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소리, 종입니다. 범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죠. 경주에 우리가 유명한 사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국사 모르는 사람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국사와 석굴암 세트로 여행 많이 가죠. 불국사와 석굴암이 통일신라의 불교 예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고, 다음 신라의 탑은 3층 탑이다 라고 하는 거, 석탑이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탑 하나씩 보면 가문사지, 진전사지, 화엄사, 사사자. 그래서 이런 부조가 양각으로 나왔고 아예도 나왔고 이런 방비가 건축의 기법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안정되어 있는 3층 탑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선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선종은 쌤이 이제 수업할 때 언급을 잠시 하겠지만 정확한 거는 호상국 때 가서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업을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합시다. 요때는 이제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긴 했다 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본문부터 하고 다음 혹시 추가적으로 볼 게 있으면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 우리가 넘어가면 뭡니까? 바로 범종이에요. 범종과 불사. 범종,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범종은 오른쪽에 있는 상원사동종, 왼쪽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 다른 말로 별칭은 에밀레종인데 이 두 개의 종 각각 특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상원사동종은 오래되었다, 성덕대왕 신종은 가장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석굴암 본전불상, 석굴암 안에 있는 여러 불상 중에 우리가 좀 잘 아는 불상은 본전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전불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수학적 기술이 있다. 이런 부분은 수업 때 자세하게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뭔가 볼 게 있다면 그림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이 부분 이제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압지 출토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압지가 지금 이름은 바뀌었죠. 이름은 동궁과 월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궁과 월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 생활, 왕족 생활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거든요. 좀 호화롭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제 수업을 우리가 좀 더 심화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원 제목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습 잘 해두시면 본 수업 때 유용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을,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네 번을, 항상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만납시다.